네, 안녕하세요. 라로고TV입니다. 오늘은 수익이 바로 날 수밖에 없는 단타 종목 선정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종목 선정을 할 때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을 분류하시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AB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점상에 갔습니다. 점상에 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닥 구간에서 점상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점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시초가 매매, 단기 수익 매매 가능한데 이때는 우리가 매매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점상을 보자마자 이 두 가지 패턴 중 하나를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겠죠. 지금 AB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지금 ABO는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봐도 고점으로부터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점상으로 올라온 패턴이기 때문에 시가 갭이 낮게 뜬다는 가정하에 ABO는 단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가 비슷한 패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입니다.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많이 빠진 종목인데 점상을 연속적으로 두 번 보냅니다.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단기 스윙 관점에서 상승 일파 구간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이비온과 크라우드웍스 패턴 똑같으니까 같이 비교 분석하셔서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텍은 상한가에 갔는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415억입니다. 제가 단기 투자 종목 선정을 할 때 네 가지 기준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 네 번째는 당일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변동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텍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500억 미만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은 매매하지 않고 패스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상 이후에 상한가 마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상 패턴을 알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종목이었죠. 자, 그러면 점상 이후에 지금 상한가에 도달한 시점에서는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때는 분봉을 봐야 됩니다. 지금 분봉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시초가 매매, 단타 매매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스윙이나 중기 스윙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크라우드웍스에서 힌트를 얻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일파가 나오고 나서 21선 부근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 패턴상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승 일파 구간에서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빠질 때 중기평선을 기준으로 분할 매수해서 반등이 나올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텔콘 RF 제약은 우리가 관심 종목에 편입해 놨다가 나중에 주가가 21선까지 빠질 때 그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스맥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점상 패턴입니다. 점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올라온 상태에서 또 점상을 가느냐. 지금 스맥 같은 경우에는 아까 AB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다만 갭이 너무 높게 뜨면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B온과 스맥 역시도 비슷한 패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 종목에 편입하시고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K옥션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보다 분봉 차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봉 차트 보시면 상한가를 닫고 풀고를 반복했기 때문에 3번 패턴으로 분류할 수 있고 우리가 아침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패턴일 때에는 단기 스윙, 중기 스윙 관점에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추세와 이평선, 매물대,
거래 대금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거래 대금이 첫 번째로 들어온 구간이 여기입니다. 두 번째 들어온 구간은 여기고요. 세 번째로 들어온 구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개인 투자자가 아직도 물려있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 구간은 첫 번째 구간의 물량을 일부 받은 구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 아직 많은 물량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구간은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주가를 올리는 구간인데 오늘 거래대금이 1,300억 가까이 들어온 것을 봤을 때 아직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한가로 마감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눌렸다가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눌릴 때의 타점을 논리적으로 잡아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부터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옥션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봤을 때 상한가 마감한 종목이니까 분봉을 갑니다. 분봉을 가니까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한 흔적이 있죠. 그러면 3번 패턴입니다. 3번 패턴은 우리가 원칙상 시초가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단기 스윙, 중기 스윙 타점만 잡으면 됩니다. 이 타점을 잡기 위해서 구간을 세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구간은 상승 파동 매물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번째 구간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이나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많은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구간에서 매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만들 때 거래 대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아직 대부분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이렇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아직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공격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보다는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과정을 모두 익히시고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텍 때에도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는 네 가지 기준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지 않고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일에너토코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반등하는 상한가가 나왔습니다만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차트 개념들을 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입니다. 세력들의 개입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물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온 구간입니다. 이거는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매집을 할 때 나오는 캔들입니다. 말 그대로 주가를 한번 쭉 올렸다가 다시 빼는 거죠. 추측컨대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세력들이 이런 캔들을 만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 속에서 여기 윗꼬리 달린 캔들이 한번 또 나왔죠. 이것 역시도 세력들이 만든 매집 캔들입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매집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이평선 수렴 구간에 걸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지금 자리는 장기 이평선에 막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세력들이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다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놓고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121선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이때 121선 패턴을 적용해서 단기 스윙이나 종가 매매 관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리에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을 만든다는 것은 세력들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빠르게 분석해 보자면 일단 하락 추세 구간에서 상승 파동 나오고 눌렸다가 세력들의 매집 그리고 또 세력들의 매집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려있는 구간에서 세력들이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 라인만 확실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단기 스윙
종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하시다 보면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니까 꼭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 ISC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일에너테크랑 패턴이 비슷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랐다가 빠지고 나서 매집을 만들고 빠지고 나서 매집을 만들고 그 다음 121선을 돌파하는 중소형주 패턴이었는데요.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121선을 터치하는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앞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소화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물량을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더 쉽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일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자 하는 세력들의 흔적이 보였죠. 그 구간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단기 스윙이나 종가 매매 관점에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SC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상승 매물대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력들이 이 물량을 소화하고자 하는 흔적이 확실하게 바닥 구간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121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격적인 비중 베팅을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턴 자체는 비슷하지만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타점과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스코넥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V자 패턴을 적용해서 장대음봉 시가 라인 돌파할 때 4,000원 라인 돌파할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패턴입니다만 지금 원칙상 매매할 수는 없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411억 원입니다. 이런 종목은 변동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i3 시스템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21선 반등하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상승 추세 구간을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타점 잡는 방법이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가 추세의 지지라인만 그을 줄 알면 됩니다. 추세의 지지라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21선 저점 잡고 여기 11선 저점 잡고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을 우리가 추세의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점은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부터 잡아도 되지만 안전한 방법은 지금 패턴상 장대 항복 나오고 횡보하고 올라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횡보하는 구간을 잘 보고 추세의 지지라인 매수해서 주가가 반등할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3 시스템도 제가 빠르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고요. 상승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120에서 반등하고 전고 돌파하고 상승 추세 전환 한 종목이다. 그러면 주가가 눌리는 구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추세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 긋는 방법은 반등할 때 저점 라인 그리고 11선 라인 이 선을 가지고 이렇게 쫙 그어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질 때 여기서부터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 이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기간 횡보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모아가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랑은 자리 자체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모아간 다음에 반등할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딥마인드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한가에 갔을 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구간은 여기고요. 두 번째 구간은 여기고요. 세 번째 구간은 여기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상승 파동 매물대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이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세력들이 다시 가지고 오는 구간이었고요. 세 번째 구간은 물량을 흡수하고 나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갭이 낮게 뜰 때 분봉 패턴을 확인하고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날 캔들과 거래 대금을 확인하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 모아가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딥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고가권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던지고 나간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충분히 우리가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반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원익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이 알파벳 N자와 같다고 해서 우리가 이 패턴을 상승 N파라고 부르죠. 그러면 상승 N파 패턴을 적용하기 위해선 세 가지 구간을 나눠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간을 나누어서 한번 논리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구간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상승 파동 구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주가가 눌리는 구간, 여기가 두 번째 구간이고요. 세 번째 구간은 전고 라인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거래 대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일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전고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많이 실리면서 들어오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원익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를 기준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를 모두 소화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모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승 엠파 역시도 너무나 많이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하셔서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보로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 파동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오늘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윗꼬리가 달린 부분을 해석해 봤을 때 이 윗꼬리는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담았던 개인 투자자의 차익 물량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단기 물량을 해소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차트를 좁게 보면 안 되고 또 넓게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넓게 봤을 때 앞에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물량까지 우리가 받아내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받아내는 기준을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뚫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브로버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기준으로 단기 박스권 형성이 확인된다면 여기서부터 물량을 모아가다가 주가가 반등할 때 매도하는 단기 스윙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보로보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익이 바로 날 수밖에 없는 단타 종목 선정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추려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공략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